사람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 특징이죠. 사람이 사망하면 부존재로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혈족도 아닌 그런 타인들이 죽은 이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생전에 유명했던 사람일수록 그런 일을 당하기 쉽죠.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오늘날에 이르러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남긴 호랑이 가죽이 죽고 없는 호랑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사람이 남긴 이름 또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자 그렇게 만든 것이 노무현 재단입니다. 그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은 유시민 씨, 유시민 작가라는 그 인물입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그 명칭은 알릴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의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 또한 유시민 씨입니다. 유시민 씨가 뉴스에 곧잘 오르내리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소식, 좋은 뉴스로 이름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시민 씨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을 저지르거나 또는 실언을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재단의 누가 되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다 된 모양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오후 6시에 유시민 씨가 이 알릴레오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다른 출연자 2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방송에서 알릴레오는 성희롱성 발언의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알릴레오는 구독자가 99만 명,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 큰 유튜브가 1인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단히 큰 그런 채널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자는 우리말로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예쁜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KBS 기자 이예쁜 씨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와 관계된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 이 예쁜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 많이들 흘렸다. 검사들에게 다른 마음이 있었을런지 모르겠다.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10월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와 채널A 방송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16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알릴레오가 KBS 여기자
여자 기자의 실명을 밝혀가면서 성희롱 방송을 한 것, 거기에 대한 사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기 때문에 99만 명 구독자를 가진, 그것도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이렇게 성희롱 방송을 했다. 그렇게 되니까 일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를 편드는 좌파들이 SNS에서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여성이다. 성을 들고 나오는구나. 어떻든 사과하면 된 거 아니냐. 이런 글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요즘 좌파는 여성 혐오 경향까지 저렇게 드러내놓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좌파는 반성할 줄도 모르고 무식하구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다 하는 것은 사과하면 다 됐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방송에서 보았을 때 성범죄자들,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봤을 겁니다. 그들이 정작 도망칠 수 없이 딱 걸렸을 때는 누구나 빠짐없이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사과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사과하면 되는 것인가? 실수, 미안, 이 세 마디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겁니다. 또한 사과했잖아 하는 것이나 유시민 씨의 사과 내용이나 자기가 과실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유시민 씨는 이 과실범에 해당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방송이 끝나는 그 방송 말미에 이르기까지 유시민 씨가 다른 출연자 2명하고 함께 거들면서 결국은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과실범이 될 수 없죠.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연이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다름 아닌 입을 놀려서 사고를 치는 그런 유시민 씨, 글을 보면서 유머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페리호가 사고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튜브도 없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이 몇 있었다고 하죠. 확인을 해보았더니 모두 변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유시민 씨는 변호사도 아닌데 이미 그런 변호사의 입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침 요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씨에게 로스쿨에 입학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무려 35일씩이나 한 인턴 증명서인데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참에 유시민 씨도 서둘러서
변호사 시험에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조국 씨하고 서울대 로스쿨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유시민 씨, 당신은 될 것 같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이미 물에 뜨는 입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편 열혈 좌파들은 또 더 위험한 발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릴레오에서 이 예쁜 기자가 검찰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 정보를 받았다고 한 것도 아닌데, 주고받았다고 한 것도 아닌데, 까짓거 흘리는 거 받아왔다고 한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화를 부르는 것, 그것은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 화는 다름 아닌 재앙 수준이겠죠. 그런 재앙이 얼마나 큰지 이들은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말 함부로 말을 뒷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겁없이 했다가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될 겁니다. 2010년에 강용석 씨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샀죠. 그때는 물론 이 예쁜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실명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자 아나운서가 아닌 여자 아나운서는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통칭을 했던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 30일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것이죠. 법원에서 나중에 무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재미는 있지만 좀 위태위태한, 그렇게 확 질러버리는 말버릇을 그 이후에도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2년 박원순 씨 아들 사건에 의원직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국회의원직을 내놨습니다. 말로 걸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다 하는 것을 실천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말 때문에 운이 막혀버린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큰 시에, 특별시에, 혹은 큰 시에 시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어떻게 위로 더 크게 그렇게 성공을 했어야 하는데, 그만 그때부터 그러지 못하고 2차원적인 삶, 평면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산꼭대기를 향하여,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가로 세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로 세로라는 것은 깊이나 높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문구점에서 지우개를 한 개 사더라도 그 상품 설명을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 그것이 없다. 그것이 없는 것이 가로, 세로, 달리 말해서 2차원 평면인 것이죠. 혹시 이 강의를 그쪽에서 들으면 또 슈퍼챗을 더 쏴달라 하고 여러분이 그런 닥달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비행기 아니면 굴착기를 사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유명해진 사람이 말을 해놓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는 아주 한치도 봐주는 법이 없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유시민 씨도 더 이상 이제는 노무현재단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재단 이사장 내놓고 사고 연발인 알릴레오 계정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유시민 씨가 혹시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먼저 새 나오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유명한 김홍신 씨를 불러서 작업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유시민 씨와 노무현재단의 죄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시민 씨는 성희롱 방송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가 저지른 죄책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KBS 방송사 그리고 그곳에 소속된 이 예쁜 기자 그 다음에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유착되었다. 내통하고 있다. 혹은 여자를 내세워서 국가 정보를 빼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사과를 했으니까 이런 주장이 허위였다 하는 것이 판명난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무거운 죄를 지은 겁니다. 이번에는 유시민 씨가 입장문을 발표한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중앙일보 10월 16일자 뉴스의 한 대목입니다. 유시민 씨의 말입니다.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곧바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다. 해당 기자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로서 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출연자와 제작진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유시민 씨는 먼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과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타인 A씨가 했죠. 그런데 이어서 그 잘못한 타인에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유시민 씨가 A씨에게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제작진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상황은 좀 달랐던 것인가?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희롱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유시민 씨의 기획 작품이었던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째서 그 해당 멘트를 한 출연자에게까지 미안하다고 하고 제작진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는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부적으로 처리할 일인데 공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줘야만 출연자였던 A씨가 이런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된데 그 이전에 어떤 사정이 있었다. 혹은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식의 어떤 항의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밝힌 것인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 단지 출연자가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제지하지 않아서 부수적인 관리 책임을 제대로 못해서 사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유시민 씨는 출연자에게도 사과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경우 유시민 씨의 죄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유시민 씨가 판 다 깔아놓고 장용진 기자하고 같이 기획하고 시나리오 작성하고 역할을 배분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장용진 기자도 결백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시민 씨하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이들은 공동 정범이 됩니다. 두 사람 다 정범인 것이죠. 정범이라 함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둘 다 각각 1등 수괴라는 뜻입니다. 보통 수괴는 수인이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두머리 첫째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가리키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각각 1등 수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유시민 씨가 출연자와 제작진들에게도 사과를 했다.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비중 있게 풀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또 알릴레오에서는 다른 오프라인의 경우에 비해 본다면 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이도 많고 정치적으로 힘도 센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출연자와 제작진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게 들어가면은 더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출연자와 제작진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뉴스에 나온 바에 따르면 유시민 씨가 직접 성희롱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장용진 기자가 그 역할을 맡아서 했다. 그 배역이었다. 그렇다면 직접 성희롱을 하지는 않은 유시민 씨가 간접 정범이 됩니다. 그가 1등 수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말 조심해야 하겠다. 그리고 말이 그냥 튀어나와서 실수했다. 이런 변명을 좀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린 그런 경우가 이번 유시민 씨
그 노무현 재단의 죄, 그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